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저께 코스피가 좀 올라도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오늘도 엄청 오르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렇습니다. 예. 이게 시중에 돈이 없어요. 시중에 돈이 없는데 제가 사실 경제 지표 중에서 N을 좀 주목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 엔화는 어떤 용도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냐, 엔화를. 이 N을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N이 이 서양 사람들 관점에서,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그러니까 서구가 바라봤을 때의 트로이는 동양입니다. 예, 그렇죠? 트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트로이가 상당히 번화했대요. 엄청난 황금의 도시. 그러니까 거기를 확보하고 싶고, 그러니까 서양이 바라보는 동양은 뭐냐면요. 예전 인도도 그렇고, 차이나도 마찬가지고, 도자기라든지 금.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부유하고, 서구가 뺏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통 동양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N도 서양 사람들이 볼 땐 뭐였냐면 꿀단지 같은 거예요, 꿀단지. 이게 무슨 얘기냐. 엔화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엄청나게 절상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250엔에서 125엔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엄청나게 앵고가 됐죠. 근데 왜 엔화가 앵고가 됐느냐라고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이 보는 엔화는 뭐냐면 값싸게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생각했어요. N. 그래서 N캐리가 그냥 그 말입니다. N캐리. 그러니까 엔화를 자꾸 가지고 싶은 돈. 왜? 금리가 낮으니까. 0%. 제로 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엔화는 금리가 낮은 저리의 통화인데, 이 엔화를 빌려다가 예를 들면 돈놀이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는 엔화가 얼마나 좋은 통화입니까? 그러니까 엔화를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근데 그 엔화는 또 가치도 높아. 그러니까 엔화 자체가 가치도 높고 또 금리는 낮아.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지. 근데 엔화가 자꾸 이제 가치가 높아지고 더 가지고 싶은, 금리가 낮으니까 더 가지고 싶은 통화니까 더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할수록 더 어떻게 N고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랬지만,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내내 N고였어요. 왜 N고였느냐?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다 엔화를 빌려다가 돈놀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했었거든. 경제가 자꾸 부흥을 안 하니까, 금리를 이제 제로 금리라든지, 아주 낮은 금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식도 투자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했던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야. 서양 사람들. 무슨 말씀드리냐면, N이 지금 싸지고 있어요. N이 163엔이 됐습니다. 1달러에 163엔. 그럼 163엔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N이 인기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N이 인기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N을 빌려다가 돈놀이 할 데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N은 철저하게 돈놀이용입니다. 돈놀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건 달러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엔화는 보통 뭐냐면 치고 빠지는 거, 내가 샀다가 파는 거, 그 사이에 차익을 내는 그런 투자 또는 투기 자본에는 엔화가 적격인데, 그 엔화가 지금 인기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놀이로 돈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유럽도 별로 없고 독일도 아니고 지금
아시아나 대만도 썩 그렇게, 또는 홍콩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거죠. 특히 예전에는 그 엔화를 가지고도 사실은 뭐 중국 시장에도 막 들어가서 중국, 아시겠지만 중국이 6천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상하이 지수가. 6천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 6천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또 엔화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거기다가 또 뭐, 한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화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엔화, 그 증시도 대부분 다 엔화의 영향이 크단 말이죠. 근데 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것은 뭐야? 그만큼 일본 돈에 대한 일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가 필요하지 엔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시대보다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특히 AI 같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뭔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지금 뭐 이렇게 돈 먹고 돈 먹는 그런 데는 이미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고가 되고 점점 엔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N에 대해서 헤지펀드들이 수요를 되게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서로 엔화를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엔화는 왜? 금리가 낮으면 엔화가 좋잖아. 그 솔직히 지금 1%라 그래도, 기준금리 1%라 그래도 사실은 미국보다는 훨씬 낮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수요가 없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흥미를 없다. 특히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돈이 AI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투자를 위한 돈은 달러가 필요한 거거든. 그리고 돈 놓고 돈 먹기는 엔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고, 엔저 이걸 봤을 때 그냥 엔저구나, 엔화가 좀 이렇게 싸지는구나, 뭐 일본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본은 안 망해. 일본 돈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엔고구나. 일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또 엔저구나. 일본 돈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없구나.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스피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다. 뭐 지금 뭐 UBS니 뭐니 이런 데서 한국 증시를 만으로 보고 있다 등등이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으로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가겠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보면은 이런 그 UBS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JP 모건 이런 데도 결국 뭐냐면 돈 장사를 하는 데잖아요. 돈 장사. 어쨌든 간에 어디가 유망하다. 어디가 좋다. 이래야지 어떻게 미국 투자자들도 뭐 자기들한테 돈, ETF 같은 거 사가지고, 뭔가 할 거 아니야. 뭐 유망하지 않다. 다 끝났다. 이러면 되겠어요? 자꾸 좋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좋다. 근데 그 좋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 N이 저렇게 N 저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왔다. 근데 다행히 지금 원화는 또 절상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한국이 매력적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ADR로 돈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한 40조 정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큰 거야, 사실은. 그 영향이 큰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 환경이 상당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그나마 투자 환경이 그나마 나은 곳은 미국이에요. 어쨌든 저쨌든 미국으로는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화랑이고 불타고 이러지 않더라도 어쨌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뭐 지금 서학기민들도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다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코스피에 대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자산에 한 20% 정도만 넣어라.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왜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만을 찍을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만 발을 디밀어 놓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쪽이 맞지 않겠느냐. 뭐 홍준호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뱅가드라든지 그런 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묻어놓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달러 자산.
지금 사실은 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러다가 갑자기 우리도 갑자기 또 160만 원, 1,600원, 1,700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대상은 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일단 AI라는 것을 선도하는 것도 미국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하우스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지노에서 유일하게 돈을 안 잃는 데는 뭡니까? 하우스장이잖아. 하우스장은 돈을 안 잃지. 미국은 돈을 안 잃어요, 결국. 예.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돈을 잃을 일이 없죠.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흩어져 있던 것도 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달러도 다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달러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로 달러가 흩어져야지 이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데 달러가 자꾸 지금 미국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얘기처럼 뭐 금값이 오른다, 은값이 오른다, 비트코인이 폭등을 한다 할 일이 없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화로 표시되는 그 자산이 제일 좋아. 예를 들면 달러 펀드라든지 S&P 500이 제일 낫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S&P 500이 제일 낫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데 투자되는 달러 자산이 제일 지금 봤을 때는 유망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10,000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모르잖아요. 그건 왜? 뭐 극단적인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0% 정도는 또 한국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다. 20대 80 정도로 또는 30대 70 정도로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근래에 이제 증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재테크를 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지금 상황에서의 경제 상황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지금 상황의 경제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줘야 된다는 어떤 제 나름대로 사명감이에요. 네. 아침에 제가 저도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는 거죠. 네. 짚어주는 겁니다. 가끔씩은 제가 이제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책을 좀 읽기 싫어하니까 책을 좀 읽어주는 뭐 어떤 책에 대해 소개도 해주는 그런 영상을 좀 올릴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좀 마음에 드신다면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 읽기가 싫거든. 그래서 읽었던 얘기를 들려주면 좋은데 또 그 우리 보니까 책 읽어주는 이거 보면 그 유튜브도 좀 지겹더라고요. 예, 막 이렇게 뭐 좀 느리고. 근데 이렇게 제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면 좀 약간 현장감도 있잖아. 그리고 요즘 보니까 AI가 읽어주는 거야, 그 유튜브를. 응? AI가 읽어주는 거랑 사람이 직접 읽어주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지. 들으면 벌써 지루하잖아요, AI가 읽어주면.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저기 생으로 얘기해 주니까 어때요? 좋지, 괜찮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튼 당분간은 코스피에 한국 자산이 들어있는 것은 뭐 지금 팔지도 말고 그렇다고 사지도 마.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만약에 돼 있다면 굳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든 뭐든 팔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더 추가적으로 살지도 마. 지금은 산다 그래서 여기서 10% 더 먹기도 요원하고, 또 판다 그래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또 그게 뭐 또 크게 지금 현재 좀 현금화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근데 현금이 아예 없다고 하면 좀 팔아야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유망한 자산은 달러로 표시된 자산이다. 달러로 표시된 자산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유망하다. 그러니까 금과 은 이거보다 달러로 표시된 자산이 훨씬 더 유망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장 강대해지고 있고, 사실 지금 이란 전쟁을 자꾸 미국이 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란이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이란이 지금 뭐 미국이 저렇게 막 어디 때려부신다, 뭐 꽃갱이산인가 뭔가 그걸 때려부신다 그래도 이란이 뭐 그냥 대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무기가 없어. 본인들이 뭘 대응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어쩌면 전력도 없어요. 군대도 혁명수비대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정규군은 소위 얘기해서 말도 잘 안 듣는데 지금 상황에서 워낙 지금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라는 것이 입만 사는 지금 환자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자신 있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아셔야 돼요. 트럼프는 전형적인 A형 스타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요. 특히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전쟁을 원래 싫어했단 말이야.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란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해요. 응? 이란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자기가 건드리기 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스타일이야. 근데 좀 만만해 보이니까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이 상당히 만만한 상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건드리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가 지금 명확해지고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이 성공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되고 있는 거야. 러시아도 만약에 여기서 우크라이나한테 개망신을 당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독보적인 국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강달러가 되는 거예요. 예. 강달러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중국을 도와줬는데 중국도 이제 안 도와줘도 되고 오히려 중국의 에너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몸만 다스리면 돼, 이제. 예. 옛날에는 뭐 러시아 신경 써야 되고 중국 신경 써야 되고 뭐 일본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일본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지금 오로지 미국은 미국만 신경 쓰니까 한마디로 돈 들어갈 데가 나밖에 없으니까 애들도 막 애들 10명한테 막 돈 들어갔던 것이 지금은 나한테만 돈을 쓰면 되니까 얼마나 여유롭겠어요. 응? 얼마나 여유롭겠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표시된 자산이 가장 효과적이다. 뭐 두말할 것도 없다. 지금 뭐 유튜브에서 보면 뭐 아직 뭐 엄청나게 뭐 반등할 것이다. 뭐 한국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 그러고 뭐 별별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달러 표시 자산을 사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홍춘욱 박사만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 모르겠어. 돈이 빠져나갈까 봐 그런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더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걸 파는 것도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많이 오르지도 않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불확실성을 그냥 어느 정도 즐기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을 느끼려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현금이 좀 있다면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미국 자산으로 달러 표시된 자산으로 자산을 집어넣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엔화가 저평가되고 있는 엔저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결국은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다. 결국은 엔화보다도 지금 달러를 더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내가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돈놀이를 하려고 그러면 엔화가 되게 비싸지는 거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돈놀이를 안 하고 미국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달러가 더 유리한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헤지펀드들이 중국에 가서 돈 벌 일도 별로 없고 홍콩 가서 돈 벌 일도 별로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도 뭔가 이렇게 아주 유망해 보이진 않는 거야. 어정쩡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약간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의 어떤 모멘텀이 없는 이상은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도 결국은 관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또는 돈놀이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마 크게 이제 각광을 못 받을 것이다. 지금 그래서 증권사 주식들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증권사 주식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투자를 할 만한 뭐가 없어. 예. 뭐가 없는 상태야. AI 빼고는 뭐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 그러니까 뭔가 회사의 주식을 산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망설여지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상태다. 그나마 그 회사의 주식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주식들은 그나마 좀 유망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도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